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을 자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같은 세계 주요국은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이 바이오 산업의 도약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바이오 산업 성장 동력화를 위한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 먹을거리로 꼽히는 이 바이오 산업, 세계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우선 이 세계 바이오 시장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 세계가 바이오 경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이오 경제란 바이오 기술에 기반해서 상출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전부 총칭하는데요. 결국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즉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글로벌 경제 침체 환경에서도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바이오 산업의 성장은 사실 공급 환경 변화 그리고 수요 환경 변화 양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공급 관점에서는 바이오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했다는 점,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바이오 기술과 디지털 기술, IT 기술이 융합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혁신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또한 수요 관점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전 세계가 건강 수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바이오 시장이 역시 같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환경 그리고 신종 전염병 확산 우려 역시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 확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7%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대통령실이 2022년에 발표한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에서도 바이오 기술의 제조업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30년에 이르면 전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 이상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할 것이고 그로 인한 바이오 경제 규모는 30조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즉,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얘기인 즉슨 역으로 생각하면 또 블루 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현재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사실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성장시켜 왔는데요. 이제 시작은 생명공학 정부에서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적극 선언한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 시작된 1994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4년 이후 2021년 약 27년간 한국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는 연평균 20%, 수출 규모는 연평균 22%씩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바이오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 비중은 아직까지 3% 내외입니다. 즉 양적 측면, 규모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인구가 규모의 한계를 갖기 때문에 내수 시장 비중은 전 세계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입 의존도도 아직 60% 수준으로 높고요. 바이오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건의료 산업, 그 중에서도 의약품 산업이 있는데요. 그 의약품 산업에서 이제 2021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 세계 최고 100위, 50위권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90위권에는 2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 특히 이제 R&D 투자 역량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제약기업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이 이 바이오 산업,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그래서 집중 투자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고 그 덕분에 일정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볼 때 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기업들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혁신 노력을 경주하면서 바이오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부연할 건데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환경에서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 규모 약 20조 원 정도인데 이게 5배 이상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장 동력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들을 들 수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 바이오 산업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현재 생산 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갖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수출은 사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이제 초점은 최종 제품까지의 사업화 성과 이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고 국내 개발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미흡해서 좀 그 성과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의약품 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단계, 특히 이제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 단계에서의 어떤 양적 투자, 질적 투자 경쟁력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고 또한 글로벌 유통망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장 진출까지 다다르지 못한 사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임상 전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술 수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전략의 하나이고 우리의 이제 지금까지 기업들이 성장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국가 실물 경제에서 바이오 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바이오 제품의 생산과 수출 확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살펴보면 해외의 이제 주요 컨설팅 업체나 이런 그 정책 평가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보고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하는 여러 보고서를 보다 보면 한국은 이 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 그리고 인프라 경쟁력은 매우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 기업의 역량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즉 기업의 생산 역량 그리고 기업의 환경 그리고 정책 효율성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 좀 그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규제 환경 그리고 시장 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제언들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바이오 산업은 이제 규모의 성장을 해야 될 시점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제는 어떤 규모의 경제학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정부도 이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을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적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한국 정부는 사실 지금까지 그 바이오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요. 물론 민간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경쟁력, 즉 연구 개발 투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즉 기업의 성장과 수요 시장 확대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시 이제 부언하건대 연구 개발 투자와 같은 어떤 기업
기술 공급 정책, 이건 공급 측면의 정책이고 이것과 함께 바이오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수요 촉진 정책이 균형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바이오 산업 생태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이오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인 굉장히 다단계의 가치 사슬 구조,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이해 당사자 구조,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 역시 교육이나 인적 자원 투자 또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그리고 규제 정책, 재정 정책, 수요 정책에 이르는 총체적 관점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오 산업은 사실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와 지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처가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그리고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이들 부처 간의 논의와 협력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 정책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 성장 동력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 이후에는 사업화와 실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연결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규제 개선까지, 시장의 규제 개선까지 포함하는 수요 확대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가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은 이런 생태계 총체적인 관점의 정책을 연기에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야를 넓혀서 나라 밖의 상황을 좀 참고를 해볼까요?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이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 작년 9월이었죠.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 9월 12일 미국은 대통령실에서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 너무 기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걸 바이오 행정명령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래 성장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경제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바이오 분야의 연구 개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30년에 약 30조 달러로 예상되는 바이오 경제에서의 글로벌 패권을 미국이 확보하겠다. 그리고 공급망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바이오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미국에서 발명되고 연구 개발된 바이오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 안에서 생산하도록 지원하겠다. 중앙정부, 연방정부와 모든 부처들이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범정부적인 어떤 정책 목표와 여러 부처들의 정책 조정 내용을 포함하는 11개 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행정명령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반도체 및 과학법 2022년 7월 발표됐죠. 그 반도체 및 과학법의 제4장 바이오 경제 연구 개발 그 타이틀 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에 이 바이오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난 이틀 뒤인 9월 14일 미국 대통령실은 이 바이오 행정명령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행정명령의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자원 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 여러 부처들이 어떤 이행 계획을 할 것인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바이오 행정명령에서의 대통령실 중심의 혁신 리더십입니다. 미국은 이 대통령실 중심의 혁신 리더십을 통해서 범연방 정부의 정책이 조정되고 연계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전기차 등 혁신 경제 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패권을 장악하고 신성장 동력 혁신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정책국 OSTP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피캐스트죠. 그 피캐스트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견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여러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과 산업화 정책을 조정 및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 백악관이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반도체 및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이 대통령실 중심의 거버넌스 결과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미국은 이제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이 신성장 동력 분야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사령탑으로 하는 이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다시 말해서 관리 운영 체계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위원님 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요? 예, 앞서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 단계도 굉장히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 요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연구 개발이나 기술 경쟁력만 갖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없고요. 수요, 그러니까 사회적 수용성, 시장의 확대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 역시 교육과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기업 정책, 그리고 규제 환경 개선, 재정 확대, 그리고 수요, 사회적 수용성을 포함한 어떤 수요 정책에 이르는 총체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바이오 경제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무지향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R&D 정책부터 수요 정책까지 연계되는 그 다양한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정책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경제 생태계의 굉장히 복잡한 이해 구조와 어려운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절적 정책으로는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리고 심지어 정책 당사자들을 모으고 연결하고 조정하는 정책이 필수적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조금 진행되었던 어떤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는 이런 바이오 경제 생태계의 복잡한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에서의 행정명령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통령실이 혁신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부처 정책을 연계하는 것들이 역시 이런 복잡한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 거버넌스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미국의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게 남은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시간 관계상 1분 정도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난 30여 년간 한국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그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규모의 경쟁력, 양적 질적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규제 환경 그리고 시장 환경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범정부의 정책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조율 리더십 역량이 우리나라 행정부 안에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 정책 거버넌스 체계 정책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화학적 융합을 해서 여러 부처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연결돼서 실질적인 행정력의 효과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발전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